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이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 운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 지표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 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 혁신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이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용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에 이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에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금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개별 국민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미래형 창의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됩니다. AI 교육혁명, 대학의 혁신, 또 대학의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 체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도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서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유능하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정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집적되고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국민의 복합적인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또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 관리만 하고 또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또한 행정부는 권력 분립에 관한 헌법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상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 행정부가 여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해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 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 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인 중증 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 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 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 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